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늘도 적천수 천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종이라는 게요, 결국은요, 제가 임철조 선생님을 저 밑에서 잘못 표현을 해서 안타깝다라고 하긴 했는데, 제 논문에서도 또 사실은 종격의 확장이라고 그러면서 임철조 선생이 이 가종격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한 것 같아요. 저 논문에서.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이 가종이라는 게 이 적천수 원문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따른 거예요. 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격, 확격, 가종, 가화가 원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문에 근거해서 사례명절 집어넣으시려니까 철조 선생이 무척 고민이 되셨겠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참, 그래, 이거 가중, 가화가 없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한다면 철조 선생이 빼버리셨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빼셨다는 거죠. 이 원문이 이래요. 진종, 진짜로 따르는 지상. 그건 유기인. 몇 개나 되겠는가? 몇 사람이나 되나? 가종 역시 발할 수 있다. 그 몸을, 귀신을 발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종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시는데, 요게 이 유백원 주에서도 이렇게 가종에 대해서 살짝 줄을 달아 놓으셨어요. 일주가 약해요. 재관이 강해요. 불능부정.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두 개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불능부정이에요. 그런데 중유 어디에 그 사주 중에 비겁의 도움이 암암리에 생하든지 하면 따르려고 해도 진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견이 좀 있으니까. 지어 세운에서 재관득지를 하면, 그러니까 재와 관이 강한 입장에서 비겁이 있어요. 비겁이. 또 근데 인수도 있어요. 인수 있는 것도 있는데 비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참 세운에서 어떻게 되냐? 재관득지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비록 가정이지만 역시 부귀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단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능면하. 저 뒤쪽으로 가면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가정으로 갔으니까 원기가 돌아오면 일주의 기운이 생기면 가짜로 종해서 억지로 종해 갔는데 그 종하는 기운이 사라져 버리면 화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심술부단, 마음 씀씀이가 그냥 왔다 갔다 끝이 없다. 심술이. 이런 데 심술이라는 건 나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거에 근거해서 철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또 한문을 어렵게 또 설명을 드리면 또 골이 아프실 거고, 제가 얼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한번 읽고 오늘 사례명저 2개만 하겠습니다. 자, 임시가 말하였다. 가종이란 마치 사람이 뿌리가 얕고 힘이 없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으로, 사주에 비록 비겁이나 인성이 있어도 역시 자기를 돌아볼 누구예요? 자기가. 인성과 비겁이 돌아볼 겨를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충이나 합의돼 버렸어요. 비겁이. 인성이나 비겁이. 충이나 합의되면서 그 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쓰려고 해도요. 용력이라고 해도 돼요. 용신의 힘이니까요. 여유가 없으며 그러면 이제 일주 역시 의지하여 기대기가 어려우니 단지 다른 사람을 따라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 형상이 하나 같지 않아 재성이나 관성으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진종과 대동소이하나 사주 중에 재성이나 관성의 계절을 얻어야 돼요. 당령을 하였으면 일주는 허약하여 무기력할 것이다. 비록 비겁과 인수가 생하고 도와준다 해도 딴 데서요, 사주 중에 식신이나 재성을 생하고 그 재성이 인성을 손괴하고 혹 관성이 비겁을 제하고 이런 경우에요, 바로 일주는 의지하여 따를 것이 없으니 오로지 재성이나 관성의 세력에 의지함을 얻어서 가는 것이다.
자, 재성의 세력이 왕하면 종제를 하고 관성의 세력이 왕하면 종관을 하는 것으로, 종제를 하면 대운에서 식상의 지지로 흘러 재성을 왕하게 하여야 하고, 종관을 하면 대운에서 재성의 지지로 흘러서 관성을 왕하게 해. 역시 그러하면 흥함이 나타나므로 그의 의양을 살펴야 하고 행운에서도 그의 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형상에서는 오로지 필요한 것은 대운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을 하는데 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에 힘을 주면 비겁이나 인수운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요. 편안하게 안정돼야 한다. 가정이라도 진운이 와야 돼요. 진짜 종하고 있는 운이 오면 부귀를 취할 수 있다. 진운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까? 만약 종제를 하고 있는데 비겁이 분쟁을 일으켜요. 혹시 종제가 있는데 비겁이 조금 나와 있어. 이런데 대원에서 관산으로 가면 좋잖아요. 예, 좋죠. 비겁을 치워버리니까 귀하게 될 것이고, 식상운으로 가도 좋아요. 부를 이룰 것이다. 관산운은 귀하고요, 식상운은 부가 이룬다는 거예요. 인수가 몰래 생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성운으로 행해서 저 인수를 깨버리고요. 관성이 있어 재성을 설계하면 반드시 식상대운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관사를 하는데 비겁이 있어 일주를 돕는 경우엔 대운에서 관으로 흐르면 되죠. 이름이 높이 날릴 것이다. 명예니까요. 식상이 있어 관성을 파하고 있는 경우는 대운에서 재성으로 흐르면 록, 이건 돈이죠. 부, 록이 중하게 될 것이다. 인수가 있어 관성을 설계하고 있을 땐 재성으로 가야 돼. 반드시 재성대운으로 가면서 인성을 손괴시켜야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종이 행진운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종을 하고 있을 때 진운으로 대운이 흐르는 것을 말할 수 있어. 귀하지 않으면 역시 부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것의 반대가 되면 흉하고 혹은 세력을 쫓고 또 의를 꺼리고, 의력을, 세는 곧 뭐예요? 세력, 그냥 눈치나 보고요. 의를 꺼려요. 어려운 일을 하는 걸 꺼려요. 마음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며 심술이 부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운에서 어우러짐이 없으면 가를 누르고 진을 도우면서 비록 초라한 집안의 출신이지만 첫 번째 사례명제예요. 역시 집안을 우뚝 서게 일으킬 것이며 반드시 정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근원은, 이러한 것이 은이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러한 것이 근원은 혼탁하여도 흘러가면서 청해지는 형상이니 마땅히 깊이 연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명, 제가 또 잔소리가 이렇게 있죠. 이 잔소리는 제 논문에서 쓴 건데, 다음 강의 사례명제 2개 남았을 때 다음 강의에는 원주를 읽고요. 그러니까 유백원주를 읽고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제가 연구해서 가정에 될 수 있는 논문에 있는 걸 읽어 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뭐예요? 가종을 한 거죠. 뭘로다가요? 목으로다 가종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금을 쓴다고 했잖아요. 유금은 결국은 이 유금은요, 철저 선생 말 맞다나 유금이 힘이 어떻게 돼요? 일간을 설하고요. 금이, 그리고 금의 기운은 이 해수를 설하고요. 계수를 설하고 해서 유금의 힘이 빠진다. 그래서 쓸 수 없다. 이 사화 역시 계수한테 눌린다 라고 하면서 쓰지를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철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유금을 쓰라고 했지만 철조 선생님의 저걸 따라서 그냥 금토용주의 불용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2개를요. 자, 목체 금토용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정인격이죠. 편인격인데요. 이거 편자가 무슨 이런 식으로 써 있을까요? 편인격이죠. 그냥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도 돼요. 인격. 이렇게 쓸게요. 인격. 원래 심해첨 선생은 정편인을 나누지 않으니까요. 인격이에요. 근데 이거 인격의 파격은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청간으로 투출한 목이 없죠. 목이 없으면 그냥 목으로 이걸
원령을 사령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이 임목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토가 더군다나 무임 하면은 이거 토가 사령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토가 사령했으면 이 무토로 잡아서 식신격이 되지만 천간에 무토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목이다 라고 치면 돼요. 그런데 인격이 어떻게 해요? 인신충을 해서 파격이 된 사주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목재 금토 용조입니다. 목이 4.3가 그래요. 그냥 인목 속에 목을 쓰고요. 토를 치지 않았고요. 이 진토 속에 을목이 있고요. 그래서 목재 금토 용조입니다. 이 금을 용신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격이겠죠. 종제격. 그래서 금수로 흐르게 했군요. 금수로. 수금운으로 흐르죠. 병화생호 초춘이에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났죠. 호화 목론. 화는 허하고 목은 어리다. 눈목 봉금. 어린 나무가 금을 만났죠. 그래서 긴첩상충. 이렇게 토국 금극목이라요. 그래서 연달아 근 발진. 연달아서 근이 뽑아져 다했다. 신금 우둑 진토 생부해서 그래서 살세 유황, 살세가 더욱 강하다. 격으로서 이루어지면 뭐냐? 종살이다. 종살인데 격성 종살이에요. 종재 저 임수를 봤군요. 용재 임수를 쓰면서 용재 신금을 쓰는 거예요. 연지 축토는 생금회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고로 출신은 간과 집안 간과인데 고로 출신 간과하고 관과에서 태어났고 조등과가 운주 서북 금수운으로 그러니 사지 관찰사 수봉 톤이라도 인도 금이 있음으로써 하지 그걸 토생금 해서 하지 한다는 거예요. 소위 무험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 가정장을 강의하면서 제 말씀에요. 점점 약간의 실망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원문에 제목이 가정이라고 이라서 철저님은 증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해요. 마음에 든다. 이 명제도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나온다. 다행인 것은 용신은 동일하게 나온다. 심여첨의 격공론은 사길중의 하나인 인수격이 합격이 되었다. 명간의 정화와 월간의 임수가 합파할 수도 있는데 인시충에 의해서 인목이 사라지므로 합파작용을 못하고 비겁인 정화가 기반이 되어 일진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종사라였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가정의 정의에 따라서 대원 역시 북서 금수대원으로 흐르기에 종격이 성립되었다. 비록 토를 만나더라도 금이 있어서 화살하죠. 그래서 천간의 무토는 시간의 임수를 극하기에 조금은 힘든 운이나 있었을 것이다. 저 무술대운이요. 그렇죠. 심해체의 격론은 생략한다. 전격으로 보면 합격이 돼서 전격으로 보면 중화랑과 같은 상신, 용신이 되죠. 4.4예요. 그냥 일반 종조여행입니다. 그강도 아니고요. 목재 금토용조에서 일반적으로도 그냥 금용신입니다. 그러나 술은 저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 목이 채니까요. 근데 이걸 종살격으로 봤단 말이에요. 참사주. 참사주 참 제가 참 가정격을 하면서 좀 갈등은 많이 생겨요. 343번입니다. 이 목이 채니까요. 이 수금운이 오면 안 좋거든요. 수운이 오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용신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수는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술대원은 좀 안 좋을 겁니다. 무술대원은 안 좋죠. 그리고 정화 이렇게 들어오면 임수가 대기하고 있어서 끄고요. 비거부는요. 관이 있어서요. 이 신유 이거는 괜찮을 것이고요. 을미 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납니다. 별로 가정에서는 제가 크게 자신있게 강의를 못하겠어요. 자, 다음, 이것도 정관격이에요.
격은 이거 정각격이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토를 못 쓴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이건 토가 용신이에요. 예, 토를 용신으로 잡았어요. 일주 용신으로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묘진 방합을 하고요. 이 기토는 이렇게 정관한테 여기다 맞죠. 정관한테 기토를 중심으로 하면 요거 편관이죠. 칠살로서 여기다 맞죠. 그래서 일단 저도 그래서 그냥 철조 선생님 이론 따라서 불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목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갑술 대운되면 좀 안 좋겠죠. 계유가 안 좋네요. 묘일출되고요. 무토생우 충춘이에요. 그래서 목이 바로 당권을 했어요. 자화진토예요. 그러나 축수 양목한다. 이렇게 진유 합을 한다는 거죠. 묘진 합을 해요. 사주 끊어졌어요. 아주 금기가 절대 없죠. 그래서 우득해시라 수왕생목해요. 맞습니다. 또한 화가 없어요. 생화지지. 그래서 0.0, 0.0이에요. 격취, 종관, 관으로서 따른다. 신세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 선생님이 다. 일주가 약하다고, 세하다고 논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토 있고 기토 있어서 관이 강하니까 그러지 말고 정관을 해라. 그냥 논하지 말아라. 신세론으로 논하지 말고, 비록 과갑 출신은 아니지만 운이 병자을에 이때죠. 연등 사판. 그러니까 분명히 과갑 출신은 아니더라도 벼슬길로 나간 거예요. 지위, 자리, 위지는 본관까지 지냈네요. 지계유, 은에 낙지기망, 직책도 떨어지고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하여튼간 좀 이 가정은 좀 철저님 말씀은 무토일주가 비록 일지의 비견인 진토가 있으나 인상이 없으며 정관을 거부할 금 없어요. 관은 없어요. 식상이 없어요. 관을 거부할 식상은 없어요. 때를 기다리는 가정격이다. 계유대운에 유대운에 쇠자충왕 왕자 바란사주다라는 것이죠. 오행청론으로는 목이 아주 뭐예요? 7.0으로 국왕종주 오행이에요. 그래서 화도 없고요. 또 그리고 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세 개가 없네요. 화, 금, 수. 왜 수를 0.0으로 했을까요? 해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상하네요. 저 개수도 있는데 이건 뭐가 제가 잘못했을 거거든요. 수오행은 있는데요. 잠깐요. 한번 봅시다. 344번이죠. 그렇죠. 수는 2.2입니다. 2.2에요. (2.2로) 역시 지수법칙을 풀어보면 월지를 장악한 목세가 태양종주오행이에요. 목체 금토용조이나 금오행이 0.0 불용하고 유란 일주오행이 토행을 용신으로 나오기는. 그런데 제가 또 설명드렸듯이 월간의 기토는 연간의 을목에 극을 당하고요. 일지의 신토는 월지의 묘목에 방합이 돼서 토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철저님의 용신 취역론을 따르겠다. 제가 그냥 따른다고 했죠. 그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토를 용신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제가 바꾸겠습니다. 목용신으로. 영어네요. 목수 희용에 목용신으로 하겠습니다.
종관으로요. 네, 그러면 개요 대응이 안 좋죠. 네, 이건 정확하게 철저 선생 이론에 따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다 나타난 것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의 지금 프로그램 이론하고 철저 선생님 이론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진유 합의된다든지 목극토가 돼서 토기운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눈에 그래요.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읽지 못하죠. 이런 거 AI가 나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저런 것까지 늘려면 진짜 한 범정신은 가지고 힘들겠죠. 지금 우리 프로그램 도움을 주신 분보다는 더 영특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평진전 준비하겠습니다.